오늘 업계에서 퇴출될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병원에서는 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라, 술을 먹지 마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고 헷갈려야 병원이 돈을 벌거든요. 30년 동안 뇌혈관 질환과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결과를 듣고 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고 술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거냐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 뇌경색은 정말 아프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고 기억이 흐려지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뇌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혈관들이 하나씩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지난 30년간 뇌혈관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증상이 없을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토대로 조용한 뇌경색이 보내는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그냥 넘기느냐가 정말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분은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관리를 시작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무심코 지나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차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손끝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났던 67세 김정호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늘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분입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며칠씩 빼먹곤 하셨어요. 바쁘다는 이유로요. 그날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아이 참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웃으셨는데 두 번째 젓가락을 집으려는 순간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놀라서 여보 괜찮아요 하고 말을 거셨는데 대답이 이상했어요. 혀가 꼬여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으셨던 거죠. 그때 이미 뇌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작은 손상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병원에 급히 가서 검사를 해보니 뇌 MRI 사진에 하얀 점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건 여러 번 지나간 무증상 뇌경색의 흔적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이미 작은 뇌경색이 지나간 거였죠. 김정호님은 그제야 후회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가끔 손끝이 저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던 겁니다. 혈압약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빼먹으셨고요. 다행히 김정호님은 그때부터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기 시작했고 약도 절대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손끝 저림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를 들어야 건강관리의 원리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통증도 경고음도 없어요. 하지만 작은 신호는 늘 먼저 옵니다. 그걸 놓치느냐 알아차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과 같은 건강 정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뇌경색은 아무 증상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뇌경색을 부르는 위험 신호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다가오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하는 말 자주 하시죠? 어제 먹은 반찬이 생각 안 나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10년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추적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무증상 뇌경색이 있는 사람은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2배라는 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뇌 속에 작은 경색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조금씩 손상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72세 방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아주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짜를 까먹고 장을 보러 갔다가 뭘 사려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길을 가다가도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이려니 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넘기셨는데 부인께서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대요. 검사를 받아보니 뇌 MRI에 작은 하얀 점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작은 뇌경색이 30곳 넘게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주변에 집중적으로 생겨 있었어요. 방영수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죠. 몇 달 전부터 가끔 손끝이 저렸던 것도 그냥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했고 머리가 멍한 느낌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다 뇌경색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때부터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작은 뇌경색들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생기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까먹는 정도니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기억이 흐릿하다 싶으면 메모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자극됩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지거든요.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게 특히 좋아요. 스마트폰 메모보다는 종이에 직접 적는 게 뇌 자극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억력 저하가 잦으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기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나 약속이 자꾸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어제 먹은 음식이 기억 안 나거나 방금 한 말을 까먹으신다면 한 번쯤은 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가 있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말이 잠깐 꼬였다가 금세 괜찮아지는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일시적인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도 금방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증상이 5분에서 20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큰 뇌경색이 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일과성 증상이 있는 사람은 1년 안에 큰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10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반복될수록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최영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손끝이 마비되는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10분 정도 저렸다가 괜찮아지셨대요.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몇 주 후에는 손목까지 감각이 없어졌다가 돌아왔어요. 그때도 병원에 안 가셨어요.
금방 괜찮아졌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한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으셨어요. 입도 한쪽이 돌아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응급실로 급히 가셨지만 뇌 손상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최영희님은 그때 뒤늦게 후회하셨죠.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고요. 재활치료를 몇 달 받으시고 많이 회복되셨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셨어요. 오른쪽 팔다리가 여전히 불편하시고 말도 조금 어눌하게 하세요.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즉시 기록하고 가까운 검진센터를 방문해서 뇌혈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 CT나 MRI를 찍어보면 작은 경색이 있는지 혈관이 좁아진 곳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검사 자체는 30분이면 끝나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아졌으니 됐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큰 뇌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팔다리는 다쳐도 회복되는데 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최근에 손끝이 갑자기 저리거나 말이 꼬인 적 있으신가요?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였다가 괜찮아진 적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꼭 병원에 가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균형 감각 이상입니다.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계단에서 자꾸 중심을 잃으시나요? 벽이나 난간을 잡지 않으면 불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다리 힘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뇌 문제일 수 있어요. 다리는 멀쩡한데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건 손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작은 뇌경색이 생기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똑바로 걷는데도 비틀거리게 되는 거죠. 서울대 의학연구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균형 감각 이상을 보인 분들을 검사해 보니 절반 이상에서 소혈관 손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다는 건 정말 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무릎이 안 좋거나 근력이 약해서 그런 줄만 알고 계셨대요. 68세 이순자님도 그러셨어요.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리고 계단 내려갈 때 무서우셨대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더 심하셨고요. 처음에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정형외과에서 무릎 치료를 받으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손의 부위에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다리에 힘이 있어도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순자님은 그때부터 뇌경색 관리를 시작하시고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10분씩 벽에 손을 대고 한 발로 서기 운동을 해보세요. 이 운동이 균형 감각을 점검하는 데도 좋고 뇌 자극을 도와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5초도 못 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하시면 10초, 20초 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단순한 근력 저하로 착각하면 늦습니다. 중심이 불안정하다는 건 신경계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걸었는데 오늘 갑자기 비틀거린다면 이건 근력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들어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다리가 약해진 느낌 있으신가요? 계단 오르내릴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하시나요? 있으시다면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근력 약화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뇌 검사도 함께 받아보셔야 해요. 균형 검사는 간단해요. 눈 감고 한 발로 서보는 것만으로도 균형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기억력 저하, 순간적 마비, 균형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가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뇌는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혈압 관리하고 약 잘 드시고 생활 습관 바꾸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간 분들은 결국 큰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차이가 바로 이 작은 신호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이런 증상을 보이시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이 영상의 핵심 정보이니 아주 조금만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면 귀중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안 들으면 오늘의 영상은 안 들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 가능한 뇌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무증상 뇌경색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습관을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증상이 없다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140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130만 넘어가도 뇌혈관에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혈압은 하루에도 계속 변하거든요. 아침이 가장 높고 오후에는 조금 내려가고 밤에는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침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해요. 아침 혈압이 높으면 하루 종일 뇌혈관에 부담이 가는 거니까요. 혈압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서 매일 아침 재고 기록하세요. 한 달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바쁘다고 하루 이틀 빼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때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은데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과 함께 충분히 드시고요. 혈당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은 공복에 100 이하, 식후 2시간에 14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단 음료를 끊으세요. 커피에 설탕 타서 드시는 것도 줄이시고 과일 주스도 가급적 피하세요.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당분이 정말 많아요.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은 최소 6잔 이상 드세요.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세요. 걷기 운동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 꾸준한 걷기 운동은 뇌 혈류를 20% 이상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20%면 정말 큰 효과예요. 뇌에 신선한 피가 더 많이 가는 거니까요. 걷기는 너무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좋아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게 가장 좋은데 시간이 안 되시면 저녁에라도 꼭 걸으세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함께 움직여서 칼로리 소모도 더 많아지고 심폐 기능도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시간을 늘리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우니까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돼요. 그 순간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갑씩 피우시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연이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끊으셔야 해요.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니코틴 패치나 껌을 쓰시면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어요. 보건소에 가시면 금연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끊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술도 줄이셔야 해요. 절주가 중요합니다. 소주 기준으로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폭음이 정말 위험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뇌혈관이 터질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2일 이상은 술을 안 드시는 날을 만드세요. 식탁을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드세요. 한국 사람들이 하루 평균 소금을 12g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5g입니다.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거죠.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조림도 괜찮아요.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튀김은 피하세요. 견과류도 하루 한 줌씩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많아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녹색 채소를 매 끼니마다 드세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뇌 건강을 지켜줘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좋은 성분이 많으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뇌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늦게 주무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건 피하시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주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그게 반복되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시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뇌도 활성화됩니다.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뭐든 좋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먼저 혈압부터 재보시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꾸준히 해도 뇌경색 위험을 80% 이상 낮출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영상을 조금 놓치셨다면 마지막 부분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오늘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조용할 때 미리 지키는 겁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무증상 뇌경색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 정도인데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손끝이 자주 저리고 말이 꼬이는 증상도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족들이 24시간 돌봐드려야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을 꾸준히 재고 약을 잘 드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뇌경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기억력도 유지되고 손발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여행도 가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손주들도 돌봐주실 수 있죠.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신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70대, 80대가 되어도 혼자서 다 하시고 머리도 맑고 활동적으로 사세요. 반대로 늦게 발견하셔서 큰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바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보세요. 혈압계가 없으시면 약국에서 10,000원대에 살 수 있어요. 그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재세요. 그 숫자를 수첩에 기록하세요.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한 달만 기록하면 패턴이 보여요. 혈압이 높게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하면 이미 뇌혈관이 많이 손상된 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신호 꼭 기억하세요. 기억력 저하, 순간적 마비, 균형 이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아졌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용한 뇌경색을 되돌리는 식사법과 하루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뇌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가족의 웃음을 지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쉽습니다. 아플 때 고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